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레이어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레이어 개념,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그래픽 마스크, 레이어 도구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기본적인 합성에 대한 실습도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할까요? 렛츠 고! 에디터 몽키. 포토샵을 실행시키시고요. 캔버스를 하나 만들게요. 저는 1920, 108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920, 1080 캔버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레이어 강좌를 하기 전에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레이어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들, 레이어 마스크랑 크리핑 마스크, 그리고 세 번째는 블렌딩 모드입니다. 블렌딩 모드는 혼합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 강좌에서 블렌딩 모드까지 하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블렌딩 모드는 다음 강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아지 3마리를 불러올게요. 소스 창에서 하나 불러올 수도 있는데 3개 파일을 동시에 놓아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 놔둔 것과 똑같아요. 여기서 한번, 지금 하나죠? 엔터 한번 누르면 다음 거 또 나왔죠? 또 엔터 누르면 세 번째 거 놔두죠? 이렇게 해서 3개를 별도로 넣은 거랑 똑같이 들어갑니다. 레이어는 한글로 하면 층입니다. 1층, 2층, 3층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공중에서 건물을 보면 가장 위에 있는 옥상만 보이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들을 한 점으로 모은다고 치면 말이죠. 가장 위에 있는 이 강아지만 보입니다. 위치를 바꿔보면, 레이어의 위치를 바꿔보면 까만 강아지가 이제 가장 레이어 위에 있으니까 까만 강아지가 보이겠죠. 이번엔 흰색 강아지를 가장 위로 올려놓으면 흰색 강아지가 보이겠죠. 이 소스들을 레이어 창 어떻게 배열하냐에 따라서 가장 위에 보이게 만드냐, 가장 밑에 보이게 만드냐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성을 할 때 배경이 되는 사진을 가장 밑에 놓아 두어야 되겠죠. 이게 레이어의 기본 개념이고요. 마스크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기능들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쪽 좌측을 보면 저번에 정경색, 배경색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레이어 창에 있는 나머지 것들 끄고 이 백그라운드를 선택할게요. 백그라운드를 선택하고 이 배경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배경색은 뒤에 있는 색입니다. 앞에 있는 색이 정경색.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딜리트 키 또는 백스페이스를 누릅니다. 정경색을 칠할 거면, 정경색이 지금 흰색이죠? 흰색은 Alt를 누른 상태로 딜리트 키 또는 백스페이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선택된 게 없으니까 해당 레이어를 전부 다 칠해버려요. 그럼 부분적으로 선택해 볼까요? 선택 영역을 이렇게 잡습니다. 선택 영역을 잡고 배경색인 까만색을 칠해 볼게요. 지금 까만색이 배경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딜리트 아니면 백스페이스 누르면 어떻게 되죠? 선택된 곳만 칠해지죠? 그죠? 그럼 여기서 또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이 부분만 선택한 다음에 정경색인 흰색을 칠해볼게요. Alt 누르고 딜리트 또는 백스페이스 누르면 선택된 곳만 흰색이 칠해졌죠. 이게 정경색이랑
배경색을 캔버스에 찍어내는 방식이요. 다시 흰색으로 만들고 강아지를 한 마리 불러올게요. 강아지 한 마리, 얘를 불러옵시다. 나머지 강아지들은 지울게요. 이제 얘만 해서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제가 포토샵 1강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포토샵을 하면서 단 2개의 단축키를 외워야 된다면 레이어 복사, 컨트롤 J, 그리고 선택, 해제, 컨트롤 D, 이 2개를 외우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거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치면 선택 반전, Shift, 컨트롤 I, 이 3개를 외우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걸 가지고 한번 또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J도 아까 정경색이랑 배경색 칠한 것처럼 복사하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냥 컨트롤 J를 누르면 그 레이어가 똑같이 복사돼요. 이렇게 그냥 똑같이 복사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선택을 하고 컨트롤 J를 누르면 이 레이어에서 선택된 곳만 복사가 됩니다.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 강아지만 따낼 거예요. 강아지만 따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선택 영역에서 눕기를 딸 때 여기 보면 처음에가 개체 선택 툴이죠. 개체 선택.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강아지를 선택 못 하죠. 그죠? 강아지가 선택이 돼야 강아지를 따는데 강아지가 선택이 안 돼. 그러면 이 이미지는 개체 선택 툴로는 눕기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딸 거는 퀵 셀렉션 한 다음에 클릭하면 된다고 했죠.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딸 수 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약간씩 다듬어 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안 따졌잖아요. 그러면 Shift 눌러서 추가할 거 추가하고 여기도 추가하고 여기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추가하면 되겠죠. 그죠? 이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배경이 단색일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좋은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법봉 있죠? 매직 완드 툴. 매직 완드는 클릭을 하면 그 커서가 있는 곳에 위치한 게 픽셀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부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핑크색을 선택하게 되면 이 핑크색, 외곽에 있는 핑크색을 전부 다 선택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선택하면 선택됐죠? 그죠? 깔끔하게 선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글자는 지금 선택이 안 됐죠. 그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렇게 강아지만 선택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강아지 이외에 있는 걸 전부 선택한 다음에 선택 반전을 하면 강아지만 남겠죠. 그래서 강아지 이외에 나머지 거를 다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글자도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는 이 네모를 선택해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선택 영역 플러스예요. 여기서 이 글자를 추가해 줍니다. 그럼 글자도 잡혔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강아지 이외의 모든 곳들이 지금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전, 아까 반전 뭐라고 했죠? 단축키 Shift Ctrl I, Shift Ctrl I 누르고요. 이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Ctrl J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레이어 복사죠. Ctrl J. 그리고 밑에 레이어 꺼볼게요. 그럼 강아지만 따졌죠. 그죠? 깔끔하게 따졌죠. 그래서 배경이 단색일 경우에 눕기를 딸 때는 꼭 단색을 먼저 매직완드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반전을 해라. 선택 반전을 해라. 이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네, 그 눕기를 따졌고요. 그 밑에 건 지워버릴게요.
그럼 이제 이것만 남았어요. 일단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합성하시면서 그림자를 만들 일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되게 쉽습니다. 일단 컨트롤 J를 해서 하나를 똑같이 복사해요. 복사가 됐죠? 복사된 거에서 밑에 거를 선택합니다. 밑에 거를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썸네일을 누르면 선택 영역이 지정된다고 했어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선택 영역이 만들어졌죠? 그 선택 영역을 까만색, 배경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백스페이스 또는 딜리트 누르면 까만색, 여기 화면 보시면 까만색으로 칠해졌죠? 얘를 컨트롤 누른 상태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엔터. 그럼 기울여졌죠? 이 상태로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해제. 이렇게 되면 그림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리얼하게 그림자를 만들려면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고 이 그림자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오파시티, 불투명도요. 투명도를 좀 낮춰야 돼요. 우리 실제 그림자는 밑에가 좀 비치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조금 더 그림자다워집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었고요. 얘네 두 개가 지금 따로 있잖아요. 얘네를 일단 합쳐 볼게요.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E를 누르시면 하나로 합쳐져요. 이렇게 합쳐졌죠? 이제 얘를 가지고 실습을 해볼게요. 얘로 실습할 게 뭐냐면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걸 실습해 볼 겁니다. 우리가 얘를 하나 복사할게요. 컨트롤 J로 해서 복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애는 눈을 끌게요. 위에 애만 놔둘 거고, 만약에 합성해야 하는 곳에 이 강아지를 놓아두었는데 이 그림자가 좀 지워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는 지우개를 가지고 지우는 거예요. 여기를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 부분을 지워요. 그런데 너무 선명하게 지우면 어떻게 돼요? 선명하게 지우면 그냥 이렇게 칼같이 지워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우면 가짜인 게 티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울 때는 부드러운 원으로 지우시고요. 부드러운 원인데 이것도 좀 세죠. 강도가 세. 이때 오파시티를 줄일게요. 이렇게. 그러면 덜 지워지죠. 그죠? 이거 보시면 덜 지워져요. 왜냐면 오퍼시티가 100이면 100%로 지워버리는데 13%, 막 15% 이렇게 지우면 지워야 될 거에 만약 100개를 지운다면 그 중에 13개밖에 안 지우는 거예요. 지금 현재 13%니까. 이렇게 천천히 지웁니다. 그리고 이 끝에 부분은 좀 더 세게 해서 이렇게 지우고 그라데이션 주듯이 이렇게 해서 지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우면 돼. 이렇게 해서 지워서 합성을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합성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얘를 다시 복구해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죠?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몇 시간씩 작업을 했는데 어떤 변경 상황이 생겨서 이 그림자를 또 다르게 칠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 그렇게 되면 얘는 이미 픽스가 된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사용을 못하는 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을 때, 그러니까 원본을 수정 가능한 원본을 유지한 상태로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레이어 마스크예요. 한번 해볼게요. 아까 놔뒀던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을 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밑에 보시면 레이어 툴 밑에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녀석을 클릭하면 옆에 이렇게 흰 백지 같은 게 생겨요. 보이시죠? 흰 백지는 뭐냐면 흰색으로 칠하면 보이고 까만색으로 칠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뭐로 칠하냐면 얘는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라 브러쉬로 칠하는 거예요. 브러쉬로 한번 칠해 볼게요. 브러쉬로 한 다음에 만약에 정경색으로 해서 여기를 칠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다 지워졌죠? 여기 대신 까만색으로 표시됐죠? 그리고 다시 흰색으로 칠해 볼까요? 흰색으로 칠하면 다시 나오죠? 그죠? 여기 흰색으로 칠해졌죠? 그죠? 이게 레이어 마스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로 아까처럼 칠하려면 검은색으로 놔두고, 얘도 오퍼시티를 좀 줄여야 되겠죠? 줄이고 아까처럼 밑에를 줄여요. 그래서 조금씩 키워서 그라데이션 주듯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얘는 레이어 마스크로 만든 거예요. 레이어 마스크로 만든 거에 대한 장점은 이렇게 쓰다가 만약에 뭔가 얘가 위치가 옮겨졌어요. 합성했는데 강아지 위치가 옮겨졌어. 그래서 얘 그림자가 다시 생겨야 돼. 그러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미지를 꺼내야 됐지만 얘는 여기 안에서 브러쉬만 선택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고 흰색으로 칠해주면 끝. 쉽죠? 이게 레이어 마스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본 복구 가능한 상태로 무언가를 지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레이어 마스크. 그리고 위의 방식은 나는 원본 복구고 뭐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문제 생기면 다시 원본 소스 불러다가 다시 작업할래 라고 할 때 이렇게 그냥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저는 대부분 이렇게 많이 작업합니다. 다시 작업하지 뭐 이러고. 뭐 레이어 마스크를 꼭 써야 전문가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결과물만 잘 뽑으면 어떤 방식을 쓰던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클리핑 마스크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 지우고, 클리핑 마스크는 레이어 마스크랑은 좀 달라요. 레이어 마스크는 원본을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클리핑 마스크도 원본은 유지가 돼요. 그런데 클리핑 마스크는 원본 유지의 목적이 아니라 영역을 정해놓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도형을 한번 디자인을 짜볼게요. 만약 화면 분할을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3개로 분할을 하고 싶어요. 어떤 페이지를. 그런데 이 핸드폰 손을 이쪽에다 놓고 싶어. 근데 이렇게 자르고 싶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자르고 싶다고 했을 때, 일단 컨트롤 J로 하나 복사해 놓을게요. 얘를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컨트롤 J를 누르고 원본 버리고 이렇게 해서 배치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 안 맞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잘라야 되죠. 또 다시 잘라서 작업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클리핑 마스크를 쓰시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클리핑 마스크는 이미지를 어떠한 영역 안에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게 클리핑 마스크예요. 사용하는 방식은 어떤 크기라고 하는 걸 밑에 놔두고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 그걸 그 도형 위에 놔둡니다.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로 그 경계선에 가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것처럼 있잖아요. 화살표 모양의 뭐가 생겨요. 그걸 클릭하면 이 위의 그림이 밑에 크기만큼의 클리핑 영역으로 정해져요. 한번 해볼게요. 클리핑 영역으로 정해지면 이렇게 잘렸죠. 잘리고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사진은 이 밑에 이 영역에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원본 유지된 상태로 여기에만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배치하고 편하게 배치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재작업 없이
뭐 다시 자르고 뭐하고 하는 거 없이 그냥 편하게 배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원본이 손상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 기능 하나만 있냐?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이렇게 작업을 했어. 근데 이 핸드폰 들고 있는 사진 말고 여기다가 모니터 사진을 넣고 싶다라고 치면 핸드폰 대신에 모니터 사진만 놔두고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걸면 되죠, 또. 그죠? 그래서 이 프레임, 디자인하고자 하는 프레임이 다음에도 또 쓰고 싶다. 이 프레임을. 그럴 경우에 클리핑 마스크를 쓰시면 다음번에 사진만 바꾸면 되니까 또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반복 사용하는 디자인 프레임이 있다라고 치면 그거는 이런 식으로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단 한 번 작업하고 뭐 볼지 안 볼지 모른다 라고 하면 솔직히 클리핑 마스크를 쓰나 그냥 잘라서 붙이나 레이어 마스크를 쓰나 똑같습니다.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합성 실습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시간이 늘어나서 안 할까 했는데 그래도 합성 실습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어떤 걸 할 거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사막 위에 손을 놔두고 핸드폰 안에 카메라에 바다의 모습을 보이게 할게요. 일단 소스는 이렇게 세 가지고요. 손, 바다, 사막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소스들은 전부 다 밑에 영상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 링크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손을 먼저 넣어 볼게요. 손을 넣었습니다. 손 먼저 따볼게요. 뭐 다각형 올가미 툴로도 딸 수 있고 다른 거로도 딸 수 있지만 개체 선택 툴로 한번 볼게요. 개체가 인식이 된다고 하면 이게 가장 빠르고 쉽다라고 했죠. 볼게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갖다 대면 손을 인식하네요. 선택. 근데 우리는 핸드폰도 따야 되잖아요. 그죠? 핸드폰에다가도 가져가 볼게요. 핸드폰도 인식하네요. 그러면 이거 하나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만 선택하고 기존의 손을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손을 다시 따려면 Shift를 누른 상태로 지금 핸드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에다 갖다 대고 Shift 누르면 플러스가 표시되죠. 클릭하면 손과 핸드폰이 두 개가 같이 따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 손가락은 위에 폴리고널 라소 툴 있죠? 이거 선택해서 Shift 누른 상태로 추가해 볼게요. 정확히는 안 따도 돼요. 다시고 Shift 누른 상태로 따고 여기도 Shift 누른 상태로 됐죠? 여기가 지금 밑에 구멍이 잘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줌인 Alt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올리면 줌인이 된다고 했어요. 줌인한 상태에서 Alt 누른 상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로 따서 뺄게요. 뺐고 이렇게 됐죠. 땄죠. 그럼 여기서 그냥 컨트롤 J로 복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늘 배운 레이어 마스크 또는 클리핑 마스크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사막이라고 하는 풍경 위에 그냥 이 핸드폰 든 손을 놓아두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뭉개거나 다시 변경이 되거나 이럴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레이어 마스크나 클리핑 마스크 이런 것보다 그냥 컨트롤 J로 복사하고 놔두면 돼요. 컨트롤 J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J. 그리고 밑에 원본 눈을 가릴게요. 그럼 복사가 됐죠?
그럼 여기에다가 사막을 놔둬 볼게요. 사막을 놔두고 크기를 키워서 배치를 해볼게요. 엔터를 누르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사막이 가장 위에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손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손을 위로 올릴게요. 그럼 손이 보이죠? 이제 할 거는 이 핸드폰 안에 여기를 카메라 부분을 바다로 바꾸는 거예요. 바다를 일단 옮겨 볼게요. 바다를 옮겼습니다. 바다도 엔터. 바다를 지금 놔둘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이 부분만큼 핸드폰 크기만큼 이만큼 선택 영역을 정한 다음에 컨트롤 J로 해서 잘라내는 방법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레이어 마스크를 쓰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클리핑 마스크를 쓰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클리핑 마스크를 써도 괜찮겠죠. 왜냐면 바다 말고 나중에 산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다른 걸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경 가능하다라고 치면 클리핑 마스크도 괜찮아요. 첫 번째 걸 한다라고 치면 레이어 마스크나 다른 것들은 이후에 원본 손상이 없기 때문에 변경 가능하지만 컨트롤 J로 할 경우에는 원본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추가적인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잘 정하고 해야 돼요. 세팅을 미리 이렇게 놔두고 투명도를 맞춰가면서 어느 정도 구도로 보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세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맞춰놓고 다시 키운 다음에 눈 끄고 이제 네모 정해볼게요. 손에서 핸드폰 모양, 이거는 지금 네모나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약간 휘어졌다 그러면은 폴리고널 라스 툴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선택 영역이 정해졌어요. 그럼 눈 다시 켜고 이 바다에서 컨트롤 J 누르면 원본 또 지우면 이렇게 쏙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대신 이거는 이제 수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뭐 나중에 위치를 옮긴다 그러면 옮기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죠? 원하는 만큼 잘라낸 거기 때문에 위치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위치 변경을 하고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레이어 마스크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또는 클리핑 마스크로. 그래서 얘 가지고 그 레이어 마스크랑 클리핑 마스크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 돌을 한번 따볼게요. 대충 따시면 돼요. 이렇게 딴 다음에 사막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할게요. 그러면 얘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복사가 됐어요. 밑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기가 안 맞죠? 그죠? 바닥 부분이 안 맞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닥 부분을 뭉개줘야 돼요. 이 뭉개줄 수 있는 건 지우개 툴로 지우던가 아니면 레이어 마스크로 해갖고 레이어 마스크 부분에 까만색을 칠하던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컨트롤 J를 눌러서 한 번은 지우개로 지워볼게요. 지우개로 얘를 지웁니다. 그래서 외곽 티 나는 것 좀 지워요. 이러면 바닥이랑 뭉개졌죠? 이러면서 하나 원래 있었던 것처럼 바뀌었죠? 그럼 얘가 아닌 위에 아까 복사했던 거 하나 다시 넣어볼게요. 티나죠? 얘 말고 지우개로 지운 건 이랬죠? 그럼 위에 거는 레이어 마스크로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 마스크 놔두고 레이어 마스크는 브러쉬로 지운다고 했어요. 그죠? 브러쉬로 오퍼시티 좀 낮추고 레이어 마스크 선택하고 브러쉬로 까만색으로 칠해야 되죠. 정경색 까만색으로 만들고 칠하면 되죠. 그죠?
여기도 지금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어때요? 감쪽 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레이어 마스크를 쓰던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한 걸 가지고 지우개 툴로 지우던 똑같습니다. 둘 중에 원하는 걸로 하면 돼요. 레이어 마스크를 했을 때의 장점은 원본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재가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지만 나는 레이어 마스크 안 쓰고도 재가공 안 해도 될 만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레이어 마스크 안 써도 되겠죠. 그거는 본인 스타일이에요. 둘 중에 뭘 써야 뭐 좋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합성을 하면서 일부러 크리핑 마스크랑 레이어 마스크까지 일부러 막 꾸역꾸역 가져다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돕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다 썼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 밑에 간단한 거 2개만 하고 끝낼게요. 이런 것도 막 지저분하게 남잖아요. 안 쓰는 것들, 그리고 원본 파일들 막 남는단 말이죠.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놔두면 지저분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폴더, 밑에 폴더 모양 있잖아요. 이걸 클릭해요. 뉴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면 폴더가 하나 생겨요. 여기다가 원본 소스 이렇게 합니다. 눈 가려버리고 원본 소스 한 다음에 안 쓰는 것들 있죠. 원본 소스들을 다 여기다 가져다 놔요. 이렇게 탭 하나 띄운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건 여기 폴더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안 쓰는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밑으로 내려요. 가장 맨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해요. 그리고 버전을 만약에 여러 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컨트롤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3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맨 위에 거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로 맨 밑에 거 누르면 중간 거 다 선택되니까, 이 상태에서 선택된 상태에서 그룹을 누르면 컨트롤 G예요. 그룹을 누르면 이 폴더를 만들고 방금 선택된 레이어들을 다 집어넣어줘요. 열면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럼 얘네를 버전 1, 이건 언제 쓰냐면 제가 이렇게 만들고 똑같은 약간만 수정한 다른 버전을 만들고 싶을 때, 버전 1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컨트롤 J를 눌러요. 그러면 이 그룹도 복사가 돼요. 이 폴더도 복사가 돼. 그럼 이 복사된 거 안에도 똑같이 들어있죠. 원본도 들어있고. 그럼 버전 1에서 복사된 거는 이제 버전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해요. 그래서 얘가 버전 여러 개를 만들고 싶을 때 약간씩만 수정해서, 만약에 손 대신에 뭐 다른 걸 만들고 이 배경을 딴 걸로 만들고 해갖고 여러 버전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하나에서 다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버전 1 하고 복사해가지고 버전 2를 또 만들고 또 거기서 버전 3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 진짜 마지막, 밑에 보면 Create New Adjustment Layer라고 되어 있어요. Adjustment Layer가 뭐냐면, Adjustment Layer는 투명한 레이어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능은 단 하나, 그 레이어 밑에 있는 모든 레이어들의 효과나 색 보정이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값을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Adjustment Layer에 색 보정을 하는 효과를 집어넣으면 그 밑에 모든 레이어들이 색 보정이 돼요. 똑같은 값이 적용돼요. 그리고 어떤 특수한 이펙트를 넣는다 라고 치면 그 밑에 레이어들도 전부 다 그게 적용이 됩니다. 한번 테스트만 해볼게요. Hue Saturation이라고 하는 이미지의 Adjustment 레이어를 만들게요. 그러면 위에 뭐가 생겼죠? 여기가 이제 Hue Saturation의 세팅 값이에요. Saturation, 채도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지금 손이랑 사막이랑 바다랑 전부 다 다른 레이어잖아요. 그죠? 근데 채도를 바꾸면, 채도를 빼면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그죠? 지금은 색 보정이나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는
본인 밑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 자신에게 걸려있는 효과나 색 보정을 적용시켜준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는 브랜딩 모드를 할 거고요. 오늘 강좌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